밖엔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기차가 가로등이 켜진 곳을 지날 때마다 창에 부딪힌 빗방울들이 빗금을 그으며 흘러내리는 게 보였다. 혼자 깨어있으려니 떠날 때의 흥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쓸쓸한 기분만 들었다. 내가 떠나온 게 아니라 마치 집에서 자다 깼는데 식구들이 나만 두고 다 사라진 것 같았다.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가 동해로 가는 기차 안에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 돌아오면 뭐라고 하지? 작은 유진이가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용서해 줄까? 하지만 작은 유진이 때문이란 건 핑계 같다. 건우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듣지 않았어도 작은 유진이와 함께 기차를 탔을까? 나는 그 물음에 자신에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었다. 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작은 유진이의 전화 한 통에 달려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 저지르고 싶었던 순간에 작은 유진이가 끼어든 셈이다. 대부분의 일이 그렇다. 이 탓, 남 탓하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다. 내 탓이라고 여길 때보다 남 탓할 때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운이 없는 건 오히려 작은 유진이일지 모른다. 일을 크게 만들어 그의 상황을 더 망친 느낌이다. 작은 유진이를 부추겨 여기까지 온 게 좀 후회스러웠다. 나는 내게 기대어 잠든 작은 유진이를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는 꿈속에서도 자신의 짐을 내려놓지 못한 얼굴이다. 나 역시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마음속에 짐을 지니고 있었음을 인정해야겠다. 건우 엄마가 했다는 말을 들은 작은 유진이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이 바르르 떨리고 있었다. 엄마의 분노보다도 소라가 껴안아줬을 때보다도 더 깊이 위로받는 느낌이었다. 이 아이는 또 다른 나인 것만 같다. 나는 작은 유진이의 손을 찾아 잡았다. 내 손에 쏙 들어오는 조그맣고 말랑말랑한 손을 느끼자 그 애가 날개 다친 작은 새 같았다. 나는 그의 머리 위에 뺨을 댔다.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잘 수 있는 것, 이것만은 잘못된 일 같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다. 나는 아슴푸레한 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바다의 이카루스. 기차역을 빠져나와 주차장에 세워진 차로 가는 동안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개선장군처럼 양쪽에 엄마 아빠를 거느린 큰 진내길을 엄마와 나는 모르는 사이처럼 떨어져 걸었다. 보도블록을 깐 곳인데도 사막처럼 발이 푹푹 빠지는 느낌이었다. 차를 타고 한참이 지났을까. 엄마가 차를 세운 곳은 낙산 바닷가에 있는 한 호텔 앞이었다. 오늘 여기서 자자. 방에 들어온 후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다. 방이 따로 있었다면 벌써 일어섰을 것이다. 맥주 캔을 3개나 비운 뒤에야 엄마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엄마의 말에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벼르고 다져진 말이 주저없이 쏟아져 나왔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슴에 박혀있던 못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시원하면서도 격렬한 고통이 느껴졌다. 그 못은 엄마에게로 날아가 박히고 있었다. 엄마의 눈이 사라졌다. 그 자리엔 어둡고 쾌한 공간만 남았다. 내 못질에 부서져 내리는 엄마가 보였다. 더하면 그대로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엄마가 힘겹게 말을 꺼낸다. 그리고 술기운에 완전히 허물어진 엄마는 차츰 횡설수설하다가 바닥에 쓰러진 채로 잠이 들었다. 내가 갇혀있던 미궁의 단단한 벽 가운데 하나가 허물어진 것 같았다. 내게는 가장 견고하고 가혹하게 여겨지던 벽이었다.
나는 한참 동안 엄마를 바라보다 침대 위에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었다. 나는 발코니로 나갔다. 어제 온종일 아우성치던 바다는 이제 너른 잔디밭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이대로 발을 내디뎌도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았다. 그 바다 위로 날마다 떠오르지만 어제의 해가 아닌 게 분명한 새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이카루스는 날개를 붙인 윌랍이 누굴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죽을 걸 알면서도 더 높이 올라갔다. 그리고 바다로 떨어졌다. 아침 햇살에 이카루스가 다시 몸을 일으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다시 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상처를 모아 지은 날개임을 알고 있는 나는 그가 날아오르기를 온 마음으로 기도했다. 다시 또 떨어질지라도 그는 높이 높이 날아오를 것이다.